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름인데, 이제 여름 끝자락인데, 해수욕장들은 다 오늘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데, 오늘 비구름이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려서 날씨를 조금 시원하게 해줄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이제 비가 안 내리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급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해가지고 마시는 물도 귀하다 그러죠. 지금 그래 이제 인간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 성분인데,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또 전염병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다시 우한폐렴이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다시 또 재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는 막을 수 있는 검역 대책을 또 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우한폐렴이 활성화가 된다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엄포를 놓고 있어요. 물론 중공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왜 막아야 되느냐, 우리가 존빨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겠지만, 국가의 검역 시스템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고 남의 나라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검역 시스템과 예방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한폐렴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 이제 백신을 믿을 게 못 된다 해가지고 안 맞고 버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맞고, 맞든 안 맞든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저같이 안 걸리는 사람은 또 안 걸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이제 보면은 전염병이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을 때 거의 이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불태우는 수준으로 그냥 전염병을 넘기려고 했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겪은 그런 전염병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는 신라 헌강왕 때의 일인데, 헌강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얘기예요. 그래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이제 울산 지나가지고 울주군 앞바다를 가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사방이 이제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 구름이 어떻게 하면 거치겠느냐 하고 이제 헌강왕이 물어보니까 일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기상청 예보관에 해당되는 일관이 있는데, 여기에 절을 하나 지어주시면 검은 먹구름은 몰려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접을 나온 울주군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절을 하나 성심성의껏 지어주시고 하늘에 기도를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구름이 싹 거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10개자에다가 구름 문자를 써가지고 개운포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일대에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망해사라고 하는 절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헌강왕이 또 돌아다니는데 4명의 사람인가요? 귀한 복장에 이제 나타나서 왕 앞에서 이제 감히 이렇게 모험하게도 춤을 추는 장면. 그래서 4사람이 신기하다 해가지고 서랍을 지금의 경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처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은
밤마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주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놀다라는 뜻의 유자가 이제 그 새겨져 있는데,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유자는 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유숙하다 할 때, 그 숙박하는 개념도 포함이 되고, 그건 뭐 난데파하게 술이나 한잔 하면서 에헤라 디하고 돌아다닌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이제 한 바퀴를 거닐면서 시한수를 엎드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이미 이제 그 어떤 형체에게 그런 범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내를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인물, 가공할 인물이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범해버렸으니 뭐 별 수 있겠느냐, 달관하고 체념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기서 범했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아내에게 이제 질병을 내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병을 내렸다고 하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두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일종의 질병이죠. 그래 그 질병을 이제 그 심어준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초연하고 의기양양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그 역신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초용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을 그려붙인 집에는 내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겠다. 그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초용의 얼굴을 그려붙인 집에는 그런 그 역신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것이 문성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용을 등용한 헌광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기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그 복두장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 이걸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그 대나무 숲에 그 서랍을 외곽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그걸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할 때. 그래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 문성왕이 대책을 취한다고 하니까 다시금 가가지고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그 대나무 숲을 다 베어가지고 대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거기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왜 산수유를 심었겠습니까? 가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산수유라고 하는 것이 천연두에 얼마나 이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수유를 심어서 산수유를 가져다가 이제 그 약초로 사용하게 하면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 극복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 군으로 끝나버린 연산군의 경우에도 우울할 때 술을 잔뜩 마시고 초용물을 뭐 1시간, 2시간 쳤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유순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올바르게 이제 사람이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예, 지금도 이제 초용무의 전성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동해 용왕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이제 그런 예법을 갖추는 그런 동해시의 그런 무속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물집이 터지고 따까리가 앉고 따까리가 터져나가면서 완전한 곰보 자국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천연두는 뭐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산수유를 활용해서 그런 그 천연두를 이제 최단 치료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그 천연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임금이 나서가지고 초용의 주수를 불러와가지고 천연두를 그 퇴치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기도를 하는 그런 제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약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양방 의사들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천연두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금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하늘에 기도 올리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 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 이제 그 실존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초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술적으로 이제 춤을 춰가지고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 천연두를 극복하는 이 과정이 역사책에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도 가면은 이게 그 도화서의 하원이라고 했어요. 왕실 직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 이제 뭡니까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처용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연두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 이제 궁궐에도 곳곳에 이제 저기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이고 이제 임금이 늘 이제 제를 올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서 천연두가 이제 극복이 이제 되어지고 하는 천연두가 소위 조선시대를 울리고 웃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춤을 추고 그 처용의 얼굴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역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 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거나 개인이 그 위생이 관리가 안 될 때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거를 말이지 뭐 이제 그 춤을 춘다 뭐 아니면은 그런 그 얼굴을 이제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인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마음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천연두를 샤머니즘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손님. 그런데 우리가 손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굿을 통해 가지고 처용 굿을 통해 가지고 처용물을 통해 가지고 잘 대접한다. 음식을 잘 차려 놓는다. 물론 그 차려진 음식을 결국에는 누가 먹느냐? 그 참석한 사람들이 먹겠습니다만은 그 하늘에 재를 올리고 제발 부디 맛있게 잡수시고 가서 천연두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그런 그 나름의 조선시대에만 그 이전의 사람들이 그런 지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전염병을 다루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염병을 퇴치하고 싶은 욕구는 같았던 것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처용에 이 관련된 논문만 해도 엄청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제 논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처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그 현대적인 그런 전염병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오늘날에는 개인의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접촉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을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에 소위 식중독을 비롯해 가지고 전염병이 이제 창궐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오늘도 더운 날씨에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하루를 이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